거기 취득 시기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교재는 뒤에 유상승계 먼저 할 거니까 일단 이거 보시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언제 샀냐 이거죠. 언제 샀냐. 우리 취득세 납부 방법이 신고 납부입니다. 근데 얘가 취득일로부터 60일 안에 신고 납부해야 된다. 그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날짜 지나버리면 가산세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날짜가요. 이날이 신고 납부 기한이 될 수 있고 이날이 될 수 있고 이날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날짜 하루만 지나버리면 가산세를 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정확하게 언제가 신고 납부 기한인지가 명확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신고 납부 기한이 이날일지 이날일지는 뭐에 따라 달라질까요? 취득일을 언제로 보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죠? 만약에 이날이 취득일이다 그러면 이날이 신고 납부 기한일 테고, 그죠? 이날이기면 이날이 되는 거고, 그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60일은 정해져 있잖아요. 날짜가. 그죠? 그럼 언제를 시작일로 보느냐에 따라서 기한이 달라지기 때문에 얘가 법적으로 명문화되어 있어야 돼요.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야 정해진 날로부터 60일 지나면 가산세 이렇게 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각각의 취득의 형태별로 언제를 취득한 걸로 볼 것이냐를 정해주는 거죠. 그걸 우리가 취득 시기 그럽니다. 해서 제일 기본이 매매 같은 거죠. 매매. 뭐 우리 교재는 무상승계 먼저 나와 있는데 뒤에 유상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매매를 하시면 언제가 취득일일 것 같아요. 내가 만약 아파트를 여러분 매매를 샀다. 그럼 언제를 취득일로 볼 것 같아요. 잔금 날짜죠. 그죠? 잔금 날짜입니다. 그죠? 근데 잔금 날짜가 두 개입니다. 실제 잔금하고 계약상 잔금 두 개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요, 말 그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내가 실제로 돈을 준 날이라는 뜻입니다. 그죠? 얘는 계약서에 말 그대로 잔금 날짜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얘는 계약서와 잔금 날짜 상관없이 무조건 실제 돈 준 날로 간다는 뜻이고, 여기는 계약서, 실제 돈을 먼저 주건 나중에 주건 관계없이 뭘로 간다? 계약서로 간다. 서로 관계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만약에 개인 간 거래한다 치면 개인끼리 아파트를 매매하면 둘 중에 언제를 취득일로 볼 것 같아요? 개인 간 거래. 이걸로 갑니다. 그럼 개인 간 거래 왜 이걸로 안 가느냐? 만약 이걸로 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서로 간의 계약서 쓴 공적으로 쓴 거 말고 당사자끼리 잔금 주고 받은 날로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이 사람이 원래 이날 취득했어요. 그죠? 잔금 이날 줬어. 그러면 이날이 신고납부 기한이잖아요. 날짜 하루 지난 거야. 깜빡 끼고 지났어. 그러면 하루 지났으니까 뭘 내야 돼요? 가산세를 물어야 되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 매매 당사자가 둘이 협의해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이날 줬다고 하는 거죠, 돈을. 실제 돈 준 날이니까, 그죠? 그럼 와서 뭐라고 그래요? 둘이 와서. 내가 돈을 어제 줬슈, 오늘 줬슈. 그러니까. 오늘 줬슈. 어제 준 게 오늘 줬다는 거야. 그럼 이날이 취득일이 돼버리면 여기부터 60일. 그럼 가산세 안 내도 되잖아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겠죠. 왜? 실제 잔금 지급일은 매매 당사자가 실제 돈 준 날. 그래서 이걸로 안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누가 봐도 이 실제 돈 준 날이 객관적으로 인정이 되었을 때만 이걸로 가는 거지, 짜고 칠 수 여지가 있는 것은 일로 안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개인 간 거래는 전부 다 뭘로 가요? 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로 갑니다. 그러면 근데 얘도 있고 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얘는 무슨 뜻이겠어요? 누가 봐도 이날 실제 돈 준 거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취득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건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국가로부터 취득입니다.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 조합으로부터 취득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국유지를 샀다는 거죠, 여러분이. 그죠? 여러분이 국유지를 사가지고 잔금을 누구한테 갖다 줘요? 국가한테.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양천구 소속의 부동산, 양천구 소유의 부동산 여러분이 사가지고 잔금을 누구한테 갖다 줘? 양천구청에 갖다 주죠. 그러면 거래 상대방이 누구예요? 구청이잖아요. 그죠? 그럼 국가, 지방, 자치, 단체 등과 거래하게 되면 실제 돈 준 날이 입증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뭘로 간다? 실제 잔금 지급일로 가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거죠. 수입을 하게 되면 국가 간의 거래니까 관세를 부과하겠죠. 그럼 걔들이 그 수입 면장에 따라 거기 근거 서류를 가지고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거기에 나온 건 무조건 실제 돈 준 날, 그날로 인정해서 그날을 취득일로 봐주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서류 자체가 객관적으로 본다는 거죠. 누가 봐도 이날 돈 준 거를 인정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공매나 경매죠. 공매.
그럼 공매는 자산관리공사에서 공매 받는 거고 경매는 법원에서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법원에서 경매로 취득했다. 그러면 잔금을 법원에다 갖다 주죠. 물론 법원에 지정 은행에다 내겠지만 얘도 거래 상대방이 자산관리공사나 법원 등이 주체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누가 봐도 객관적인 취득으로 인정해 주겠다. 그리고 네 번째는 판결문입니다. 이건 뭐예요? 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난 거예요. 판사가 몇 월 며칠에 갑은 을에게 얼마를 을에게 지급해라. 그러면 누가 봐도 판결문으로 금액 딱 입증 주셨어요. 금액도 조정됐고 날짜도 정해주면 무조건 그날 취득한 거로 보겠다. 이런 뜻이고요. 마지막 하나는 법인 장부로 증명되는 법인 장부. 그러니까 법인은 거래내역을 장부상에 기록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걔네들은 그 장부상에 입증된 날, 그날 무조건 취득한 거로 보겠다. 예를 들어 우리가 뭐 경매, 그러니까 아파트 분양 같은 거 받으시면 잔금 주면 그 건설회사는 뭐를 합니까? 지네 장부에다가 이모 씨 매달 며칠에 잔금 얼마 줬다고 기록하겠죠. 그러면 금액도 증빙되고 날짜도 증빙되니까 무조건 그날을 취득일로 봐서 이 정해진 날, 즉 이날부터 60일 지나면 가산세 이렇게 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실제 잔금 지급일로, 즉 객관적 취득으로 인정해 주는 건 이 다섯 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이 5개 종류를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죠. 5개 종류,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뭐 이렇게 그냥 따서 외우십니다. 국수 공판장 이렇게 해서 외우시면 돼요. 그냥 국수를 어디서 샀다? 공판장에 가서 샀다. 이렇게 해서 뭐 다 틀립니다. 외우시는 방법은 뭐 아니면 국수 공판법 이렇게 한 데도 있고 본인한테 익숙한 거 하시면 돼요. 편한 대로, 그죠? 네, 국수 공판장 이렇게 하면 되죠. 이게 어떤 분은 이제 국수 공판법 이렇게 분도 있거든요. 그랬더니 자기도 모르게 나는 공부 처음 하는데 이게 어떻게 하니까 국수 공판법 이래요. 그러면 남들 우리는 뭐라 그러는데 국수 공판장은 혼자 자기도 모르게 국수 공판법. 그럼 뭐야? 다른 데서 한 거죠. 다른 데서, 그죠? 그렇게 외운 거죠. 조심해야 돼요, 말을. 근데 거짓말은 아니에요. 나 처음이야. 나 처음 공부하는 거야. 근데 3월달에 모의고사 때 민법 32개 맞았어. 처음인데 상상이 안 가죠. 거짓말 한 거 아니에요? 이 학원에서 처음이야. 이런 뜻이겠죠. 이 학원에서 처음이야.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국수를 어디 가서 공동 판매장에 샀다 해서. 근데 국수 공판장 외우고 무슨 그럼 안 돼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조합 이렇게 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만 외워버리면 나중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취득을 했더니 국인데 지가 나왔으니까 너는 아니야.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그리고 이것도 외국으로부터 수입. 근데 수 외웠는데 수가 없는 거예요. 수 왜 없어? 그러면 안 돼요. 공판 여기 뭐예요? 법인 장부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따서 외우면 기억은 나는데 내용을 모르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여러분. 생각보다 앞자 타서 외웠는데 걔가 뭔지를 몰라. 그럼 백나라 외워야 뭐예요? 올해는 가죠, 올해. 제가 중학교 때 농업을 배웠는데 시골에 농업. 나무 이름, 대지 임신기간 이런 거 외워요. 농업 시간 대지 임신기간 114일. 막 그죠? 뇌구치 온도, 나무 이름 이런 거거든요. 나무 이름 외우는 게 되게 힘든데 지금 생각하면 그 선생님이 이거 어떻게 나와요? 아가씨 참 미인이군요. 이게 나무 이름 외우는 거예요. 오류나무, 아카시아나무, 참나무, 미류나무예요. 이거를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이걸 지금 만약 그때 오류나무 이렇게 외웠으면 기억도 못 하겠죠. 근데 아가씨 참 미인이군요. 중3 때니까 한참 관심 많을 때인데 이걸 갖다가 외우라고 이제 해주신 거죠, 선생님들이. 근데 그때 당시 학교 선생님 이런 거 하는 거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저희 선생님이 이걸 이렇게 했었어요. 그건 지금도 안 잃어버려요, 이건. 근데 이게 이제 시대에 맞아야 돼요. 이때 당시 제일 유명했던 CF가 아카시아껌이라고 아름다운 아가씨 어찌 그리 예쁜지요 오 아카시아껌 이런 CF가 있었어요. 저도 들었어요, 얘기를. 근데 지금 이거 듣고 굉장히 좋아하면 안 돼요. 그럼 연식이 나와요. 저거 나 어렸을 때 저거 되게 유행했던 건데 그러면 바로 연식이 나오죠. 앞에 7자 6자는 볼 것도 없고요. 7자 초반 들어가시면 다 아는 노래죠. 이 유명한 CF니까. 8자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또 아는데,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 듣고 너무 격하게 공감하시면 금방 연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앞자 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용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요 5개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얘는 이 5개를 뺀 나머지는 다 뭘로 간다는 거예요? 계약상 잔금 지급일로 간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럴 수 있죠.
계약서로 간다니까 그럼 계약서의 잔금 날짜를 취득일로 보니까 혹시 모르니까 계약서를 쓰면서 신고하기 전에 잔금 날짜를 비워놓을 수도 있죠. 나중에 채우려고. 그죠? 이런 사람 있겠죠? 그래서 뭐가 있어? 너 만약에 계약서에 잔금 날짜를 명확하게 쓰지 않았다. 그러면 너는 오히려 불이익을 주겠다. 그럼 어떡한다? 계약일로부터 여기부터 따지겠다. 여기서 며칠 지나버리면 60일 지나면 취득으로 보겠다. 그래서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명시가 되지 않았을 때는 어떡한다?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되는 날을 취득일로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분이 되는데, 그죠? 문제는 이제 이런 거죠. 등기가 나와요. 그죠? 만약에 5월 25일 날이 계약서의 잔금 날짜예요. 그럼 이날이 취득이겠죠? 근데 이렇게 딱. 그러면 언제 걸릴까요? 등기 이날 했어. 잔금 날짜 이날이고. 그럼 이날 취득한 거로 봅니다. 그리고 뭐가 되면 23일 날 만약에 등기했다. 그럼 언제요? 이날을 취득일로 봅니다.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면 이걸로 복잡하게 할 거 없어요. 얘는 간단해요. 얘가 나오면 둘 중에 빠른 날 가면 돼요. 무조건. 그러니까 문제 풀 때 등기 날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둘 중에 빠른 날. 등기가 안 나오면 예를 들면 여기에 해당돼. 그럼 등기 날짜 안 나와 있어? 그럼 실제 잔금 지급일 그러시면 되고, 얘도 등기 안 나오면 이걸로 가면 되는데, 얘든 뭐든 무조건 그 지문에 등기가 같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빠른 날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등기가 나와버렸잖아요. 그러면 이날이고, 여기는 뭐가 빨라요? 이날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등기는 항상 둘 중 빠른 날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국수공판장 이 5개 빼고는 다 유상승계는 계약상 잔금 지급일로 간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거 이렇게 해서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불분명하면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되는 날을 취득일로 봐주겠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그 전에 이거 전에 뭐랬대요? 등기했다는 얘기는 뭐가 빠르다는 얘기야? 등기가 빠르다는 얘기죠. 그럼 언제로 간다? 등기친 날로 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등기는 뭐 근데 대신에 문제 풀 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계약상 잔금 지급일, 실제 잔금 지급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개인 간 거래는 이걸로 가면 되고 국소 공판장은 이걸로 풀면 되죠. 그런데 밑에 보니까 여기 등기일 이렇게 같이 나왔어. 그때는 개인 간 거래는 이거잖아요. 그럼 이걸로 뜩 하고 풀면 안 돼요. 왜? 여기 등기가 같이 나왔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날짜하고 이 날짜를 비교해서 어떻게 해라? 둘 중에 빠른 날로 가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국소공판장 해당돼도 이걸로 가면 안 되고, 얘가 나왔으니까 둘 중에 뭐? 빠른 날 이렇게 풀면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이 그 말이죠. 얘네들이 원칙이지만 만약에 등기가 같이 나왔다. 근데 이거 전에 등기했다는 얘기는 등기가 빠르다는 얘기니까 언제로 간다? 등기친 날로 간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고, 무상승계 마저 보고 책을 볼게요. 자, 무상승계는 이렇게 됐어요. 자, 무상승계는 우리 뭐 배우나요? 공짜로 취득한 거죠? 딱 2개 배웁니다. 얘는 원칙이 계약일이에요. 원칙은 계약일인데 누구는요? 돌아가시면, 여러분 상속은 계약이 안 되죠. 아버지가 계약하시고 나 다음 달에 갈 거니까 오늘 계약하자 이런 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돌아가셔야지 상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언제요? 상속이 개시된 날. 이게 무슨 얘기예요? 돌아가신 날, 즉 상속 개시일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상속은 돌아가신 날이에요. 왜냐면 안 돌아가시면 상속이 안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럼 잘 보세요. 무상승계는 원칙이 계약일인데 상속은 돌아가신 날이래요. 그러면 증여로 취득하면 언제가 취득일일까요? 증여. 우리 무상승계 딱 2개 배우거든요. 상속증여? 그죠? 자, 그러면 원칙은 계약일인데 누군 예외래요? 상속은 예외로 돌아가신 날이요. 남원에 딸랑 하나 남은 애 누구야? 증여. 그럼 얘는 언제야? 계약일이 되는 거지. 그래서 증여는 계약일이에요. 그러니까 상속 빼고 무상승계는 원칙적으로 언제로 간다? 계약일로 간다. 이 뜻이죠. 근데 마찬가지로 등기가 나와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계약일 전에 뭐 했대? 등기했대. 그럼 언제야? 얘도 빠른 날이니까 등기친 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속은 돌아가신 날, 증여는 계약일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무상승계 취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제가 인터넷 보니까 외국에서 어떤 어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심장마비 돌아가셔가지고 상치를 이제 화장하려고 그 벨트 이렇게 딱 가는데 딸이 마지막으로 엄마 인사한다고 이렇게 안에다 이렇게 했는데 어머니 숨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벨트 딱 그 화장하러 가기 전에 멈춰가지고 했는데 어머니가 살아계신 거야. 그래가지고 다시 병원으로 이송했다. RNT라는 거 실제로 있다고 오늘 인터넷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기 몇 초 전에 마지막 인사하면서 딸이 이렇게 했는데 엄마 이렇게 하고 간에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숨소리를 들은 거예요. 어머니가 살아계신 거야. 심장마비로 갑자기 병원에서 이제 있다가 돌아가셨다고 해서 했는데 그 다시 119 불러가지고 다시 병원으로 다시 갔다고 그런 얘기. 이야, 그 희한하죠. 그런 분이 있어. 가끔 돌아가셨다가 살아계신 분도 있거든. 살아나신 분도 있거든. 그죠? 진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그런 유머가 있잖아요. 어떤 분이 부인이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상치로 근데 이렇게 내려가는데 계단이라 엘리베이터 없어 계단으로 상해를 간을 메고 가는데 계단 이렇게 퉁 친 거예요, 벽에. 그랬더니 충격으로 살아나셨대. 부인이 그죠? 그래서 몇 년 있다 또 돌아가셨네. 이제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남편이 뭐라 그래? 여기 조심하라. 계단 조심하라. 여기 벽 조심하라.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조심하라고 조심해야 된다 그러다. 그죠? 참, 그게 우리 현실이죠. 그죠?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죠? 얼마나 무서우면 그렇겠어요. 근데 남자들은 조심해야 돼요. 와이프 내가 눈 뜨고 있을 땐 내가 이겨. 힘이 세니까. 근데 눈 감았을 때는 아침에 누가 잠이 많으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아침에 누가 눈 뜰지를 아무도 몰라요. 일찍 뜰지는. 남자들 조심해야 돼. 자기 막 술 먹고 와이프 막 괴롭히고 그러면 안 돼. 와이프가 그러면 나중에 뭐라 그래요? 이 원한을 간자 너 죽어 봐. 그러고 제가 자다가 눈 떴는데 와이프가 앉아서 쳐다보고 침대에 이렇게 보고 가슴에 새기고 있는 거. 너 다 두고 보자 그죠? 큰일 납니다. 조심해야 돼. 그래서 와이프가 많이 싸웠을 때는 반드시 각방을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문을 꼭 잠그야 돼. 문을 잠그고 열어놓고 잤다는 밤에 와이프가 돌아가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 그렇죠? 항상 조심해야 돼. 저도 와이프하고 싸우면 항상 각방을 씁니다. 시건장치 반드시 하고. 근데 밖에서 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돼? 이 거는 거 있어야 돼요. 안전하게 가야 되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무상승계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상무상 이렇게 돼 있는데 115페이지 그 취득의 시기라고 돼 있잖아요. 그 1번의 무상승계 취득 가로안에 상속 증여인데 원칙은 무상승계는 계약일이다. 근데 다만 상속은 예외다. 그래서 오른쪽 참고에 보시면 이 간단하게 정의돼 있어요. 참고에 무상승계 취득 상속은 상속 개시일 증여는 언제다 계약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거기 보시면 원칙에 무상하고 둘째 줄에 다만 있죠. 다만. 해당 취득 물건을 등기 등록하지 않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 계약의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면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이게 28회 때 시험에 정답으로 나왔던 건데 이거는 뭐냐면요. 계약이 나중에 해제가 될 수 있죠. 그러면 취득을 안 한 걸로 보겠다는 거야. 근데 문제는 니네끼리 말로만 나 계약 해제됐어. 그럼 인정 안 하겠다는 거지. 그거가 계약이 해제됐다는 걸 입증을 해야 돼요. 대표적인 게 공증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법무사 사무실 가가지고 매매 당사자가 가서 뭐라 그래요? 우리 이때 계약했는데 요번에 계약 해제했으니까 네가 증인서 줘 그래가지고 날인을 받으면 된다는 얘기죠. 근데 날짜가 아무 때나 받으면 안 돼요. 정해진 날짜가 있어요. 근데 날짜는 외울 거 없어요. 처음부터 며칠이야? 60일이에요. 60일 안에. 그러니까 공증도 며칠 안에 받아야 돼? 근데 그 60일 안에 공증을 받았을 때만 인정해 주겠다는 거지. 그 얘가 왜 날짜가 60일이냐면요. 얘가 신고납부 기한이 원래 60일이잖아요. 그럼 정상적으로 계약을 해제 안 하고 갔으면 얘는 60일 안에 취득세 신고를 했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계약 해제된 것도 입증을 언제까지 해라? 60일 안에 해라. 근데 우리 취득세 날짜는 다 60일입니다. 다. 그러니까 며칠 이내라고 나오는 건 30일은 딱 하나 있어. 뭐 매각 통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거의 걔는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잘 모르면 취득세는 며칠 안에 뭘 해야 되는 날짜로 나오면 며칠이야? 60일이에요. 그러니까 며칠 이내에 해라는데 매각 통보 빼고 30일 나오면 틀린 지문이에요. 과거에 30일이 몇 개 있었거든요. 근데 몇 년 전에 개정되면서 몽땅 60일을 받기 때문에 웬만하면 취득세는 며칠이니 그럼 60일 안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잘 모르면 며칠 찍으면 돼? 60일 찍으면 돼. 입증도 며칠 안에 해야 돼? 60일 안에. 그러면 취득을 안 한 걸로 보겠다는 얘기인데 이게 시험에 나왔었거든요. 원래 이게 시험에 나오면 그 밑에 있는 뭐 하해조서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내지도 않습니다. 지문 한 줄 정답 나왔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다만 해당 취득 물건을 그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이게 제일 중요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등기를 안 한 상태에서 계약이 해제된 걸 입증했을 때만 취득으로 보지 않겠다니. 그럼 거꾸로 뭐예요? 등기했으면 무조건 뭐라는 겨? 취득으로
보겠다 그런 뜻이죠. 시험 뭐라고 나올게요? 28회 때인가? 이렇게 나왔어. 이 무상승계의 취득은 취득 후 등기한 후 취득일로부터 60일 안에 어쩌고 저쩌고 입증되면 취득으로 오지 아니한다. 땡 틀렸죠. 왜? 뭘 했어? 등기를 해버렸어. 그럼 무조건 뭘로 봐? 취득으로 본다.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뭐예요? 등기를 안 한 상태에서 아직 등기는 안 했다. 그러면 계약 해제는 걸 공증을 받으면 취득을 안 한 걸로 보겠다 그 뜻입니다. 얘는 한번 출제가 됐기 때문에 혹시 얘가 나오면 다른 거 볼 거 없고 뭐만 잘 보시면 돼요? 등기하지 아니하고 그 지문만 잘 보시면 됩니다. 밑에 예외 나오죠? 증여의 경우 계약일 전에 등기치면 등기가 빠르니까 뭘로 간다? 등기치 날로 간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뒷장에 유상승계 나옵니다. 116페이지. 원칙이 잔금 지급일인데 기억번호 밑에 맨 밑에 실제 잔금 지급일 그래가지고 오른쪽 117페이지 5개가 나오죠. 국수공판장. 그런데 그 4번에 보시면 판결문에 동그라미 2번 있죠. 화해, 포기, 자백, 인락 또는 자백 간주는 제외 그랬죠. 이 판결문 나오면 항상 그 얘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화해, 인락, 포기, 자백 간주는 제외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얘네들은 어디에 해당이 안 된다는 거야? 지금 여 판결문에 화해, 인락, 포기, 자백 간주는 제외니까 걔네들은 실제 잔금 지급일로 안 간다는 뜻이죠? 그럼 뭘로 간다는 얘기예요? 계약상 잔금 지급일로 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화해조서라는 건 여러분 그 정식 확정 판결 재판이 아니라 확정 판결 전에 판사가 그 소송 당사자 불러놓고 뭐라는 겨. 니네 둘 다 끝까지 가면 좋은 꼴 못 보니까 그냥 여기서 좋은 말 나올 때 화해해라, 협의해라 그런 얘기지. 그랬더니 조정을 받아둔 거예요. 그러니까 소송 당사자가 판사가 조정을 받아가지고 아 그래 그러면 우리 그냥 여기서 협의할게 해서 그걸 가지고 조정한 거죠. 말 그대로. 그래가지고 조서를 꾸민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뭐예요? 정식 재판이 아니고 조정한 거니까 뭐하고 똑같은 거예요. 개인 간 거래하고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은 객관적 취득으로 인정을 안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항상 판결문 나오면 걔를 같이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19회 때인가 시험에 다음 중 실제 잔금 지급일 취득일로 보는 게 아닌 걸 골라주셔서 1번에 화해조서로 입증돼 이렇게 나왔어요. 걔가 정답이에요. 왜? 화해조서는 여기서 제외잖아. 그럼 걔는 실제 잔금 지급일이 아닌 경우죠. 그래서 그 판결문 나오면 항상 그 부분을 같이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에 그 위에 계약상 잔금 지급일 그래요. 기억에 해당하지 않는 즉 국수공판장에 해당하지 않는 유상승계는 뭘로 간다?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다. 가로 안에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는 어떻게 한다고요?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취득일로 보겠다. 거기서 다만 나오죠? 똑같은 거야. 얘도 등기 안 하고 계약이 해제된 걸 입증하면 취득을 오지 않겠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뭐 깊이 보실 건 없고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여기만 잘 보시면 됩니다. 자, 뒷장 넘어가면 예외 나와요. 118페이지 동그라미 2번. 등기 등록일이라고 돼 있죠. 그게 뭐야? 계약상 잔금 지급일,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날 또는 실제 잔금 지급일 전에 벌했대요. 등기 때. 그럼 뭐가 빠르다는 얘기야? 등기가 빠르다는 얘기죠. 그럼 뭘로 간다? 등기신 날로 간다. 그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가장 기본적인 얘기입니다. 취득 시기에서는. 그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돼 있고요. 연부 취득이 나오는데 이 연부 취득함을 좀 설명을 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이 개념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왜냐면 얘가 여기저기 얽혀 있어요. 자, 연부 취득. 여러분이 자동차 살 때, 자동차 살 때 보통 할부로 삽니까? 일시불로 삽니까? 할부로 사죠. 가끔 부르주아 계급들이 섞여가지고 일시불 이런 분 있겠지만 대부분은 할부죠. 자, 할부는 그럼 몇 개월 할부로 보통 삽니까? 근데 가끔 부르주아 계급이 또 뭐라 그래요? 그 중에 또 부르주아 계급들 24개월 할부요. 이거 굉장히 부자죠. 보통 일반 서민들은요 36개월 이 얘기도 안 합니다. 가서 뭐라고 물어요? 이거 최장 몇 개월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죠? 그럼 60개월 그걸로 해주세요. 지금 웃는 거죠. 그러니까 60개월이니까 야 무슨 60개월까지가 그 얘기잖아. 그래 아직은 여러분은 그래도 그냥 나는 아무리 그래도 나는 그 정도는 아니고 36개월 정도는 할 수 있다 이거죠. 그것도 부자인 거예요. 그죠? 보통은 60개월이에요. 자, 60개월 할부는 돈을 얼마 만에 한 번씩 주는 거예요. 한 달에
달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 60개월이니까 60개월 할부지가 얘는 뭘까요? 그냥 해석해 보세요. 그대로. 그래요. 1년에 한 번씩 지불하는 조건으로 취득한다. 그러니까 돈을 1년에 한 번씩 준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딱 상식적으로 내가 부동산이나 자동차 같은 걸 샀는데 얘가 뭐 3천만 원짜리 사가지고 1년에 600만 원씩 5년간 나눠주겠다. 이렇게는 안 하겠죠. 그죠? 금액이 크겠지. 예를 들면 6천억짜리를 샀는데 36개월 할부. 이건 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어떻게 해요? 막 강남에 무슨 빌딩 같은 큰 거는 막 몇천억씩 가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은 어떻게 계약을 해요? 뭐 10년, 15년, 20년 동안 1년에 얼마씩 보통 그런 식으로 계약을 합니다. 그럼 예를 들면 이 사람이 100억짜리를 사는데 옛날 같으면 일시불로 주는데 요새 코로나 때문에 돈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할부를 했어요. 연서 얼마? 5년간 1년에 얼마씩? 20억씩 주겠다. 이런 식으로 계약을 했다. 2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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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억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1년에 20억씩 5년간 5번에 걸쳐서 나눠서 취득하는 거 뭐라고 그래요? 연부 취득 그래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등기하려면 취득세를 내야 되죠. 그러면 취득세는 돈을 지금 나눠주죠? 그럼 등기를 언제 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돈 다 줘야 등기할 거 아니야. 그죠? 돈을 다 내야지, 줘야지 상대방이 등기를 넘겨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몇 년 후에 등기를 하게 돼요? 5년 후? 자,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이렇게 취득세를 내는데 얘가 100억이니까 그런데 아까 6천억, 그러다 봐 6천억. 그러면 6천억짜리를 다 줬어. 그럼 마지막 돈 주고 나서 등기 칠 때 취득세를 4%라 따지면 4, 6은 24, 240억이죠? 그럼 부가세 포함하면 4.6%에다 거의 5% 가까이 된다 치면 6천억에 5% 잡으면 맥시멈으로 300억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막판에 등기 치는데 취득세 300억을 내야 돼. 이것도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거야? 네가 돈을 나눠서 내니까 무엇도 세금도 나눠서 내라. 그래가지고 취득세를 이렇게 돈 받을 때마다 이렇게 걷는 겁니다. 5번에 걸쳐서 취득세도 나눠서 받겠다. 이게 연부 취득입니다. 자, 이게 연부 취득인데 그러면 얘가 취득일로부터 60일, 그 다음에 또 조면 60일, 60 이렇게 내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얘는 취득일이 언제냐? 연부 취득은 언제를 취득일로 부르냐? 그 얘기입니다. 얘는 언제로 가느냐? 얘는 실제 연부금 지급일,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내가 실제로 돈 준 날, 그날을 뭘로 보겠다? 취득일로 보겠다. 얘가 깔끔하게 내가 해바뀌면 1월 1일 되면 딱 20억 줄게 해가지고 계약서를 썼겠죠. 이걸 뭐라 그래? 계약서상의 연부금 지급일 그럽니다. 근데 1월 1일에 돈을 못 줘. 왜? 신정이라 은행 문 닫았어. 빨간 글씨라. 그래가지고 2일 날 돈을 줬어. 그럼 얘는 뭐야? 이런 관계없이 뭘로 간다? 실제 돈 준 날.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그 돈 준 날부터 60일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그럼 얘는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이 취득일인데 자 중간에 이럴 수 있죠. 여기서 등기를 했어요. 3번 주고 4번째 주기 전에 등기 쳤어. 그럼 어떻게 돼요? 중간에 등기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등기 치는 순간 얘는 이날 한꺼번에 취득한 거로 보겠죠. 왜? 여러분 등기를 한다는 얘기는 그럼 등기하면 상대방이 돈 다 받았으니까 등기를 넘겨주겠죠. 그죠? 그러면 얘는 뭐야? 이때 가서 한꺼번에 취득한 거로 봐요. 이때 그럼 얼마에 대해서 취득세를 내야 될까요? 만약에 3번 내고 4번째 주기 전에 등기 치면 이때 남은 거 다 내야죠. 그래야 등기를 해줄 거 아니에요. 그죠? 얼마? 40억. 그래서 한꺼번에 다 내야 되죠. 당연히 중간에 등기 치면 등기 치는 한꺼번에 취득한 거로 본다. 근데 얘가 등기를 한 게 아니라 여기서 계약이 해제가 됐어요. 3번 내고 4번째 주기 전에 계약이 해제가 됐어. 그런데 그럼 계약은 해제됐는데 나는 취득세 몇 번을 냈어요? 3번 냈죠? 그럼 여기서 계약 해제되면 앞에 3번 낸 이 취득세는 돌려줄까요? 안 돌려줄까요? 자, 이거는 잘 보세요. 약간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외우면 헷갈려요. 개념을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 지금 뭐 배우고 있어요? 취득세. 얘 이름이 왜 취득세래요? 왜 이름이 취득세예요? 뭐 할 때 내라는 거야? 그래요. 취득을 하면 내라는 거야. 취득을 하지 않으면 취득세 낼 일이 없습니다. 자, 얘 계약 해제됐네요? 취득했어 안 했어? 안 했네. 계약 해제됐으니까 안 했는데 3번 냈잖아. 그럼 취득세 돌려줘야 돼? 안 돌려줘야 돼? 이게 이해가 안 가? 난 취득을 해야만이 세금을 내. 취득 안 하면 세금 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얘가
여기서 계약이 해지됐어. 나 취득했어 안 했어? 안 했어. 안 했는데 3번 냈어. 그럼 이 취득세는 돌려줘야 돼 안 돌려줘야 돼? 돌려줘야죠. 왜? 취득도 안 했는데 세금을 낸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은 취득 안 했는데 돈 내고 이거 내고 말아? 아니죠. 걔네들은 취득을 해서 원래는 이때 내야 되는 거야. 세금을 걷어야 되는 거야. 근데 지네 편의상 빨리 걷은 거잖아요. 나는 계약 해지됐어. 나 취득 안 했어. 근데 세금 3번 냈어. 당연히 돌려줘야죠. 그래서 계약의 중간에 해제가 되면 이미 납부한 건 난 취득을 안 한 게 되기 때문에 이미 납부한 취득세는 뭐 해준다? 환급을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용어입니다. 자, 여기 금액 2개 나오죠? 하나는 이 말이 있고요. 하나는 뭐 총 연부 금액 그르기도 하고 연부금 총액 그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중에 20억과 100억 2개가 있죠? 자, 20억을 뭐라고 부를까요? 2개 중에. 그래요. 이거 해석하면 되잖아요. 매년 지불하는 금액. 얘가 얼마야? 20억. 그럼 얘를 뭐라 그래? 연부 금액 그러는 거예요. 그 얘가 총액이겠죠. 100억이. 그죠? 자, 그러면 얘가 연부 금액이고 얘가 연부금 총액입니다. 자, 그러면 얘가 우리 이제 바로 과세 표준 배울 건데 그러면 얘는 세금 계산할 때 연부 취득은 과세 표준이 연부 금액과 연부금 총액 중 어느 걸 과세 표준으로 하느냐? 우리가 세금 계산 이렇게 하잖아요.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 그럼 뭐가 나와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때 과세 표준은 20억일까요? 100억일까요? 이게 힌트야. 세율을 어디다 곱해요? 과세 표준 곱하죠? 지금 세율 어디다 곱했어요? 20억에 곱했잖아. 과표세율, 과표세율, 과표세율이잖아요. 그죠? 여기다 곱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세율이 곱하여지는 금액이 과세 표준이니까 20억이 과세 표준이 되겠죠. 그럼 얘를 뭐라고 불러요? 연부 금액 그런다 했잖아. 그래서 우리가 연부 취득은 과세 표준이 뭐다? 연부 금액이다 라고 해야 되는 거지. 자, 근데 이거를 뒤에 바로 나오는데 이걸 연부 금액 그러기도 하고요. 또 다른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게 맞나 보세요. 연부 취득의 과세 표준은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오죠. 왜? 그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이 얼마야? 20억. 그러니까 연부취득이라고 외우면 안 되고 연부취득, 이따 뒤에 교재 있습니다. 연부취득하고 연부금액 가로치고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만약에 얘가 계약할 때 계약금을 먼저 줄 수도 있죠. 그죠? 그럼 만약에 얘가 준 계약금이 있다. 그럼 이 계약금은 취득가액에 포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집 살 때 계약금 주잖아요. 그럼 그 계약금은 뭐예요? 전체 취득가액 중에 일부를 미리 주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걔도 어디에 포함돼? 그 취득세 전체 과세표준이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계약보증금이 있으면 계약보증금도 포함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부취득은 과표 나올 때 기본은 연부금액.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뭐라고 한다?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그리고 계약보증금이 있으면 계약보증금도 포함한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죠? 조건 같은 거 있습니다. 나중에 배우는데 예를 들면 얘가요. 계약기간이 최소 계약기간이 몇 년 이상이 되냐면 연부취득 성립이 되려면 연부라는 것은 돈을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분할이죠. 분할. 여러분 상식적으로 분할이라는 말이 성립이 하려면 최소한 몇 번은 나눠줘야 돼요. 한 번이면 한 번이라고. 한 번이면 일시불로 주는 거잖아. 그건 일시불이고 2번은 나눠줘야 할부가 되는 거죠. 분할이요. 그럼 얘는 최소 계약 기간이 몇 년 이상이어야 되겠어요? 그렇지. 2년 이상이 돼. 왜? 그래 2번은 나눠주니까 분할이 되는 거니까. 그죠? 그리고 나중에 배우는데 얘가 금액이 50만 원이 초과돼야 연부취득 성립이 돼요. 그러면 왜 그러냐면 그러면 50만 원 이하면 연부취득이 성립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건 왜 그러냐면 우리 배워요. 좀 이따 나중에 연부취득은 50만 원 이하면 취득세 면세점이 적용됩니다. 50만 원 이하면 면세점은 뭐예요? 취득세 부과를 안 한다는 얘기지. 그러면 50만 원 이하가 돼버리면 취득세 자체를 부과 안 하니까 연부취득이고 뭐고 성립이 될 여지가 없죠. 그러니까 최소한의 뭐보단 금액이 커야 되는 거. 그죠? 50만 원 먼저 커야 되니까 50만 원
초과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연부 취득 그럽니다. 자, 정리하면 취득 시기는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그죠? 그리고 그다음에 얘가 중간에 등기치면 등기치는 한꺼번에 취득한 거로 보고 얘가 중간에 계약이 해제되면 취득을 안 한 것이기 때문에 이미 된 취득세는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돌려주고 환급해주고요. 그 다음에 20억을 연부 금액 그러고 얘를 연부금 총액 그러는데 과세표준은 연부 금액이고 이걸 다른 표현으로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라고 표현하고 만약에 계약 보증금이 있으면 계약 보증금도 포함을 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연부취득은 금액이 50만 원 초과가 돼야 되고 최소 계약 기간은 2년 이상이어야 된다. 이게 이제 다 섞여 나오는 거예요. 지금 한꺼번에 그냥 들은 거니까 이걸 듣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 나 저걸 다 이해해야 되는데 아, 나 저 반밖에 이해 못해서 열받아. 이러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이거 공부 못해요. 나는 듣는 건 다 이해해야 돼. 의욕은 좋은데 그렇게 하면 무조건 실망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냥 들을 때 어느 정도 이해되면 괜찮아 이러면 되는 거지. 지금은 아직 시간이 많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걸 많이 할 거니까 듣다 보면 반복이 되겠죠. 습관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연부취득인데 그러면 여기 나온 대로 취득 시기, 연부취득은 언제 각이다? 사실상 연부금 취급이에요. 그죠? 근데 등기치면 등기치 날. 그죠? 아까 등기치면 등기 한꺼번에 취득하면 똑같잖아요. 그죠? 그 얘기가 118페이지죠. 3번 연부취득. 원칙 연부로 취득하는 것 가로 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취득가의 총액이 50만 원 이하는 제외. 왜? 50만 원 이하면 면세점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로 본다. 예외에 그 전에 등기치면 등기치 날 취득한 거로 본다 그랬죠. 뭐 참고로 왼쪽 연부에 뭐 2년 이상 걸쳐 이런 게 있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축물 건축이 나오죠. 자, 이거는요. 여러분이 건물을 지었어요. 허가받고. 그리고 우리 공사 다 끝나면 내 맘대로 사용하면 안 되죠. 그죠? 왜? 우리 뭐 받는다 그래? 준공검사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돼 있어요. 준공검사 떨어지면 사용 승인서를 내줍니다. 그러면 이걸 내주는 날과 실제 사용일 중 어떤 날? 빠른 날이다. 이렇게 됐어요. 이게 두 개 중에 빠른 날이라는 얘기죠. 무슨 뜻이겠어요? 그러니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건물을 이번에 지었어요. 집을 들어가 살라고. 근데 준공검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양천구에다가 뭐 해서 전화해가지고 야, 나 이번에 공사 끝났으니까 와서 뭐 좀 해줘. 준공 빨리 검사해줘. 그래서 승인서 빨리 내줘. 나 들어가야 되니까. 그랬더니 뭐래요? 담당 공무원이 못 나간대. 왜 그러니까 자기는 원래 안 나간대. 언제? 겨울에는. 왜 그러니까 자기는 추위를 너무 많이 타가지고 원래 겨울은 안 나간대. 자기 원래 철칙이래. 그래서 지금 못 나가니까 언제는 꽃피는 춘삼월에 나온대. 그러면 오늘 날씨 겁나 추워졌잖아요. 그러면 나는 공무원이 꽃피는 춘삼월 나올 때까지 옆에서 파라솔 치고 있어? 텐트 치고 살아? 아니죠. 미리 들어가 사용할 수도 있죠. 그 얘기죠. 그럼 승인 떨어지기 전에 뭐 했어? 미리 사용했다. 그러면 그때는 언제가 되는 거야? 실제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이 건물 들어 미리 들어가 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거를 실제로 들어가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를 걔네가 어떻게 알겠어요? 뭘 가지고 판단할까? 일반적으로. 그죠? 전기 공급 받을 거 아니야. 그리고 도시가스 같은 공급 받았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 공급된 날 같은 걸 기준으로 실제 사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 말은요. 이때 미리 들어가 샀죠. 살았어요? 30일 후에 사용 승인이 났어. 그럼 취득일이 언제라는 거야? 이날부터 따져야 되는 거야. 이날부터 60일 따져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부터 60일 따져버리면 잘못하면 가산세 물 수 있어요. 날짜가 지나버려가지고. 왜요? 이게 승인 떨어진 날이고 여기가 사실상 사용일이잖아. 그럼 어느가 빨라? 얘가 빠르죠. 그럼 언제가 취득일이다? 사실상 사용일이 빠르니까. 그럼 이날부터 60일을 따져야지 여기부터 60일 따졌다 그러면 날짜 지날 수 있다는 거죠. 그 얘기죠. 그래서 이게 그런 얘기입니다. 이 둘 중에 빠른 날이다. 그럼 어떤 분이 이걸 그러면 이거 그럼 이때 사용했는지 모르게 하려면 어떻게 모르게 하려면 전기 안 쓰면 되지. 도시가스 안 쓰면 되고 그죠? 전기 안 쓰면 전기 안 써도 되죠. 왜? 촛불 켜거나 호롱불 그죠? 등장불 끄고 하면 되는 거지. 밥은 골로에다가 냄비밥 해먹으면 되지. 골로에다가 냄비밥 그죠? 그럼 잘 모르죠. 제가 말했죠. 골로란 말고 극한 반영하시면 그거 옛날 연식 오래되신 분이라고 그죠? 옛날에 골로에다 밥 해먹었지. 골로 이렇게 심지 막 한번 연기 나면 막 심지 빼가지고 이렇게 빼고 막 해가지고 우리 조상님들이 그렇게 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 들은 얘기예요. 저도 그죠? 그래서 얘는 둘 중에 빠른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뭔가 취득 시기 얘기가 나왔는데
미리 뭘 사용했대. 미리 사용했대. 그럼 그 미리 사용한 부분은 항상 뭐요? 실제 사용한 날로 간다고 보면 돼요. 뭘 했는데 그 전에 미리 사용했대. 이런 질문이 나와. 그럼 그 미리 사용한 부분은 미리 사용했으니까 걔는 뭐다? 실제 사용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얘도 사실 그런 의미잖아요. 이 중에 빠른 날이라는 것은 원칙은 사실 이거란 얘기지. 엄밀히 따지면. 왜? 정식으로 승인 받고 쓰는 게 맞는 거지. 그죠? 근데 이게 빠르다는 얘기는 이거 전에 미리 사용했다는 얘기지. 그렇게 했던 언제가 이걸로 간다. 둘 중에 빠른 날이다. 그래서 거기 118페이지 4번에 건축물 건축 그래가지고 건축물 건축 또는 개수로 취득하는 경우는 우리 가로 안에 있는 거 지금 보지 마세요. 그 나중에 보셔도 돼요. 상인 승인서를 저 끝에 내주는 날 그리고 마지막 줄에 과 사실상 사용일 중 만날이다. 빠른 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가로 안에 있는 거 지금 안 보셔도 돼요. 그거 뭐 정비법 개발법 나오는 건데 지금 안 보셔도 됩니다. 원칙이 중요한 건 이게 결 기분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죠. 자, 이렇게 해서 둘 중에 빠른 날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5번에 거기 보세요. 지목 변경 나오죠? 지목 변경. 토지 지목을 바꿨어요? 그럼 이렇게 돼 있어요. 얘도 공부상으로 변경된 날하고 실제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인데 얘가 보통 시험에 가끔 한 번씩 나오거든요. 그럼 이거 잘 안 내요. 지목 변경 전에 사용했대. 그럼 뭐예요? 미리 사용했다 그럼 뭐라 했어요? 그 미리 사용한 부분은 뭐예요? 실제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이렇게 되는 거죠. 시험 문제 어떻게 내요? 이거 전에 지목 변경 전에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이렇게 돼요. 관계없이 둘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럼 틀린 거죠. 왜? 미리 사용한 건 항상 언제다? 사용한 날. 미리 사용한 날. 이 날을 취득일로 보겠다. 원칙은 이렇지만 예외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게 거기 5번 지목 변경 얘기입니다. 토지 지목 변경에 따른 취득은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보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이다. 다만 지목 변경 전에 사용하는 부분은 뭐다?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이렇게 됐죠. 매립간척도 보시면 매립간척은 여러분 바다 메꾼 거죠? 그러면 공사 준공 인가 떨어진 날을 취득일로 봅니다. 이도 마찬가지예요. 그 전에 사용했다? 그럼 뭐요? 실제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험은 보통 제일 기본이 유상승계, 무상승계, 그 다음에 연부취득, 그리고 아까 4번까지 뭐요? 그 다음에 뭐? 건축물, 건축까지가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시험 문제 오지선당 나오면 그 중에 한 3개 나오고 나머지 2개가 이제 얘네나 아마 나머지 섞어서부터 문제가 나옵니다. 가장 기본은 4번까지가 기본이고 이 정도까지만 잘 보셔도 됩니다. 나중에 보충하시면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한꺼번에 다 하려면 무리죠. 그러면 다 못하게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자로 중요한 거 먼저 하시고 나중에 시간 한번 늘려가야 되니까 여기까지만 보셔도 많이 보는 거예요. 보시면 됐죠. 자, 여기 보세요. 자, 부동산을 공매로 취득했대. 그럼 실제 잔금 지급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OX? 자, 이게 실제 기출로 나왔는데 이거를 되게 많이 틀렸어요. 왜냐면 국수 공판장은 실제 잔금 지급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얘가 뭐랬어? 원래는 뭐래요? 실제 잔금 지급일이다. 근데 만약에 등기가 나오면 등기가 나오면 둘 중에 빠른 날 그랬잖아요. 근데 그분 이렇게 한 거죠. 야, 이게 원래 국수 공판장은 실제 잔금 지급일이잖아. 그 얘는 근데 이것과 둘 중에 빠른 날 책 찾아보면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뭐라고 돼 있어? 사실상 잔금 지급일. 그 밑에 예외에 그 전에 등기치면 등기치는 이렇게 돼 있잖아. 그래서 이 지문을 틀렸다고 골랐어요. 제가 말했죠. 얘가 지금 나왔죠. 근데 지문에 뭐도 같이 나왔어. 등기도 같이 나왔잖아. 아까 뭐라고 했어요? 등기란 말이 안 나오면 이걸로 그냥 가면 되는데 지문상에 등기가 언급되면 뭐라고 했어요? 무조건 둘 중에 빠른 날이라니까요. 이게 맞는 질문이에요. 근데 이거를 나왔다 그래서 왜 이거 둘 중에 빠른 날이냐 틀렸어 이렇게 푸시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항상 그걸 조심해야 돼요. 나왔잖아 등기란 말이. 그죠? 안 나왔으면 그래. 나왔으면 나왔는데 실제 잔금 지급일로 본다. 그럼 틀리는 거예요. 그죠? 왜요? 무조건 나오면 어떡하라 했어? 둘 중에 비교해서 빠른 날 이렇게 풀어야 되니까 이건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2번은요. 그죠? 상속은 항상 돌아가신 날에 했잖아요. 그죠? 자, 부동산을 연보로 취득하는 경우 등기일에 관계없이 그 실제 최종 연보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 X예요. 자, 어디가 틀렸을까요? 여기 틀렸죠. 일단 왜요? 등기치면 등기실 한꺼번에 취득한다고 했잖아요. 여기도 틀렸죠.
최종 연보금 지급일, 마지막 연보금 지급한 날이 아니라 매회 그때 줄 때마다, 그죠? 그런 본다 있잖아. 그건 틀린 거지.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는 여러분 이 지문이 나왔잖아요. 법조문에 시험에. 그럼 얘는 틀렸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이거 보고 얘가 틀렸다 그러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얘를 보고 틀렸다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두 개 다 틀린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시험 볼 때는 어쨌든 틀린 거잖아요. 그건 괜찮은데 공부할 때는 여기만 틀렸어라고 문제로 하시면 안 돼. 왜? 어떤 분이 얘 때문에 틀렸어. 그럼 얘는 맞았다고 인식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왜? 나중에 얘가 틀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부할 때는 어떻게 돼? 공부할 때는 어디가 틀렸는지 다 고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디가 틀리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하나만 보고 얘 때문에 틀렸어라고 넘어가 버리면 나중에 여기서 틀릴 수가 있다는 거지. 물론 시험 볼 때는 두 개 다 고를 필요가 없어요. 왜? 이거든 얘는 틀린 거잖아. 그죠? 그럼 상관없는 거지. 근데 공부할 땐 아니에요. 틀린 걸 정확하게 고르셔야 됩니다. 어디가 틀릴지 모르기 때문에. 4번은요. 지목 변경에 따른 취득은 지목 변경일 이전에 그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둘 중에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OX? X죠. 왜요? 그렇지. 그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미리 사용한 거 있다. 그럼 뭐야? 걔는 사실상 사용일로 본다 그랬잖아요. 근데 얘는 그거와 관계없이 둘 중 빠른 날이다. 그러니까 틀린 지문이 되는 거지.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별로 안 어려워요, 여러분. 이게 뭐. 근데 이제 이게 왜 어렵게 느끼는 거예요? 하도 간만에 한 번씩 보니까 그런 거예요. 뭐 자주 봐야 익숙해지는데 한 번 보고 한 몇 달 있다 보면 잊어버리지. 그게 천재지,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공부는 간단한 거야. 내가 그만큼 애정을 가지고 많이 이렇게 보듬어 주면 얘들도 보답을 하는 거야. 근데 어쩌다 한 번씩 와가지고 하다가 갑자기 친한 척 하는 거, 시험 볼 때만. 얘가 쌩까지. 그잖아. 얘는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어쩌다 한 번씩 보던 애가 갑자기 시험 볼 때 되니까 막 되게 친한 척하고 막 줄쳐가면서 막 이런 거. 얘가 얼마나 어색해. 얘 왜 이러니? 왜 이러니? 이럴 거 아니야. 얘가. 부담스럽죠. 애들이 피해. 그러니까 자주 봐주면 친하니까 얘가 뭐라 그래? 왔어? 그러는 거지. 그러면 자, 누가 정답이니? 그러면 얘가 뭐야? 제가요. 벌떡 일어나는 거야. 근데 평상시 그렇게 안 하니까 애들이 뭐야? 누가 정답이야? 그랬더니 애들 다 고개 숙이고 있어. 5명이. 쟤 눈 마주치지 말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아니면 뭐라 그래? 다 쳐다봐. 내가 기래? 누가니까 5명이 저요! 동시에 일어나. 3월 달에 모의고사는 보통 보잖아요. 그죠? 시험 봐봐. 그런 일이들. 다음 중 틀린 것은 읽자마자 5명이 저요! 이러죠. 그죠? 옳은 것은 저요! 5명이 다 돌아버리는 거지. 한 명만 들어야 되는데, 그죠? 미치는 거지. 이게 사람 이치도 그렇고 세상 이치도 이것도 그렇고 자주 애정을 가지고 봐줘야 이것도 친해지는 거예요. 결국은 이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나중에 지나고 나면 하도 본 지 오래되니까 잊어버리는 거지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공부가 그래요. 많이 봐주면 되는 거야. 그죠?